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해외 직구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때려잡으시는 노한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헤어졌었나요? 왜 다시 뵙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뭘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동안은 대구에 있었었는데 예. 서울에 셀러문 사무실을 이제 하나 선점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로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이란 말이 정말 재밌네요. 기존에도 강남역 쪽에 네, 거처가 있지 않았어요? 강남역 쪽 투썸플레이스 카페가 저의 거점이었죠. 아 그래요? 아, 그랬군요. 카페에서 미팅을 하고 다음 미팅 하실 분이 카페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시고 이러셨었죠. 아니 그러면 입성하신 곳이 어딥니까? 안 그래도 셀러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예. 셀러가 되고 싶은데 그냥 직접 얘기를 듣고 싶거나 그리고 저를 한 번은 그래도 만나 뵙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강남역 4번 출구에 나오시면 미왕 빌딩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12층 패스트5에 저를 찾아오시면 이제 1시간 무료 주차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미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 불러주세요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도 저희가 컨택할 방법은 있어야 되니까 예. 셀러문 관리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늘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가 예. 답변을 드리고 미팅 장소를 패스트5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아니 근데 거기가 엄청 비싸다고 전 들었는데. 거기가 오픈 스페이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이 모여 있어요. 위웍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현대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5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트5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가격적인 면은요? 가격적인 면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말이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1인실, 2인실, 네. 4인실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인실은 50만 원이고요. 네. 예. 2인실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되고 와. 그리고 이제 4인실이 170만 원. 근데 이거 가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곱하기 50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만큼 공간 활용도 높고 전층 회의실도 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셀러문을 위해서 제가 오프라인 이벤트를 할 때 한번 초대해서 큰 회의실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잠도 잘 수 있나요? 수면실은 따로 없어요. 예. 따로 없는데 가장 큰 장점은 커피랑 맥주가 무제한이라는 거. 아니 커피는 알겠는데 맥주는 왜 공짜로 주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주는 생명수 같은 느낌? 아니 노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술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서 거기 선택하신 거죠? 그 오픈 스페이스는 항상 맥주를 주더라고요. 아하. 어떤 맥주예요? 흑맥주도 있고 그러니까 향이 좋은 맥주도 있고 예. 약간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오실 때 좀 싸우시지. 양손 가득 들고 올 걸 그랬어요. 병맥이에요? 호프예요? 호프예요. 호프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따라서 먹을 수 있게.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정보가 있나요? 고비인지 네, 하이튼지. 수제 맥주인 것 같은데 항상 맥주를 교체할 때 맥주 이름표를 달아놓긴 하더라고요. 네. 예. 마치 오늘의 맥주처럼. 근데 제가 오늘 방금 오기 전에도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네. 어이? 낮술을 하셨어요? 그런 거는 술이 아니니까 커피와 다름이 없으니까. 어이구. 근데 이름을 확인을 못했네요. 맛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엄청 풍미가 있더라고요. 물 타지 않았고. 물 타지 않은 아주 진한 수제 맥주. 제대로네요. 셀러문에 관련된 미팅을 하러 오시면 예. 제가 꼭 맥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부터. 네, 대낮부터. 커피도 있고 이제 차도 예.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가볍게 미팅 하실 때 자주자주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입성하셨는데 네. 입성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국내 유니크 커머스 안착을 하겠다? 커머스 앱으로. 예, 유니크한.
네, 유니크한 커머스 앱으로 시장 점유율을 아주 높이겠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라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진출도 계획 중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승리가 나온 편 한번 보셨어요? 승리가 누군가요? 빅뱅의 승리. 걔가 요즘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빅뱅의 승리 씨가 예. 라면집을 차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승리 라면인가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또 저희가 광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근데 그 라면집을 한국에 오픈을 했는데 일본에 한 번쯤 가봤을 텐데 이치랑 라면이랑 좀 비슷한 컨셉이에요. 글씨를 몰라가지고 들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라면집에서 어디는 한 번쯤 있을 법한 라면집인데 예. 그거를 한국에 오픈을 하고 중국에도 오픈을 하고 미국에도 오퍼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거 보니까 글로벌 진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그 나라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지점이 나듯이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게는 만들면 이게 글로벌 진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예. 이제 다양하게 그냥 어떻게 해외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즘 쇼핑 트렌드 요게 많이 바뀌고 있다. 요거를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러문의 목표가 국내의 유니크 커머스 앱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트렌드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예. 하나하나 저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 경제 브리핑인 만큼 쇼핑 브리핑을 쇼핑 트렌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제가 한 번씩 저희 커머스를 볼 때 안 풀릴 때마다 신세계를 가요. 신세계를 간다는 거는 좋은 데를 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신세계 백화점을. 신세계 네.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을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MD를 잘 해서 디스플레이도 잘 해놓고 하나의 유통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취향이 잘 맞아서 예. 제가 안 풀릴 때는 신세계에 가서 영감을 얻어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롯데는 대충 한다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롯데나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중화에 많이 포커스가 갇혀 있다면 예. 신세계는 굉장히 취향 존중에 어떤 쇼핑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예. 컨텐츠 있는 쇼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그네들만의 테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다. 그 요즘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정윤진 사장님의 어떤 그 행보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안을 한 게 펀 스토어를 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펀이면 재밌는 거? 네. 뻔뻔한 거 아니고? 네네. 펀. 그러니까 재밌는 샵을 낸다. 이마트에 낼 거다. 오프라인 매장에 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사 이름도 퍼니펍이거든요. 재밌는. 술을 좋아해서 펍인데. 어쨌든. 예. 네, 펀스토어를 출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재밌는 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돈키호테와 미국에 있는 TJ 맥스 스토어를 착용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샵을 내겠다라고 했던 어떤 선전적인 발표였거든요. 일본의 돈키호테는 어떤 데입니까? 그래서 제가 펀스토어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예. 일본의 돈키호테와 TJ 맥스를 살짝 언급을 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이 펀스토어에 대한 행방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이라면 돈키호테를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가봤는데 네. 재미는 잘 모르겠고 네. 좀 괴상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좁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을 소개를 할 때 소개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트 가면 왜 이마트 가면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그 음악에 발맞춰서
식품 코너에 갔다가 이것도 사게 되고 저것도 사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잘 팔리게 뭔가를 소개하는 물건들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컨셉을 그렇게 잡아 놓았던 거였거든요. 미로 같은 정글의 스토어를 만들겠다가 돈키호테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몰라서 보물찾기 하듯이 상품을 찾아가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대로 길도 좁고 같이 간 사람은 항상 잃어버려요. 돈키호테는 가면. 일부러 그런 거군요. 네, 의도를 한 거죠. 저는 점원들이 게을러서 진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충 네.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키호테가 굉장히 블랙 컴퍼니라고 엄청 아르바이트생들을 막노동시키는데 유명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요? 돈키호테를.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오타쿠적인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생도 많대요. 근데 그만큼 신경을 또 안 쓰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돈키호테 쇼핑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항상 관광을 갈 때마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일본에 가면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만 돈키호테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정작 없고 없진 않지만 왜냐하면은 블랙 컴퍼니고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가장 싼 합리적인 가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돈키호테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없는 게 없는 스토어라고 할 만큼 식품에서부터 생활용품, 뭐 가전제품 모든 게 다 쌓여 있는 한 사람이 삶을 사는데 일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퇴근길에 일본인들은 가장 싼 제품을 가장 싼 식품을 사러 가기는 하는 거예요. 상품의 품질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떨어져요. 에? 안 좋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상품의 품질로 봤을 때는 일본의 로프트라고 문구 펜시 이제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의류는 유니클로한테 밀리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음식은 또 일본의 어떤 마트에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 물품에서 품질은 항상 밀리는 상황인데 예.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패스트하게 빨리 살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의 소비층도 있지만 아이디어 상품이 너무 많아서 그 한국 관광객들이랑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무인양품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컨셉이네요. 네, 맞아요. 완전 반대되는 컨셉이 정확한데 그 신세계에서 지금 펀스토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펀에 해당되는 게 돈키호테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는 사실은 품질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정말 재밌다는 거거든요. 그 재밌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예. 재밌는 아이디어 상품도 너무 많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품들도 많고. 뭐가 있죠?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벚꽃주라고 아세요? 벚꽃주라고 술인데 안에 벚꽃이 들어가 있는 핑크빛 술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구경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이런 거를 여기에서도 팔고 아니, 근데-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파는 거죠. 예. 근데 술이 재밌나요? 이게 사진으로 보여지면 정말 너무 좋겠다. 예. 재미라기보다 상품으로서 이게 맛있어서 사지도 않고 예. 그냥 예뻐서 사는 그런 느낌? 관상용이에요. 맛있어서 산다기보다는 예쁘고 재밌어서 사는 느낌? 그래도 나 이거 샀어.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런 재밌는 상품들이 조금 많아요. 뭐 책 같은 것도 읽진 않지만 표시 네. 이쁘면 이제 사가지고 찍어놓고 네네. 이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묶음 상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휴족 시간이나 동전 파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 관광을 가면.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은 저희도 몰라가지고 지금 네. 눈만 껌뻑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셀러문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상품이긴 한데 예. 휴족 시간은 일본이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래 걸으면 다리에 알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단단해지잖아요. 예. 근데 휴족 시간을 하면 그 알이 풀어질 만큼 엄청 금방 피로가 풀린다 해서 휴족 시간이라는 파스예요. 뭔지 알겠네요. 발바닥에 뭐 붙이는 거 그게 휴족 시간인가요? 네, 발바닥은 아니지만 발바닥 아니에요? 다리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 기능성인데 굉장히 예쁘기도 하면서 재밌는 상품들. 그 동전 파스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면 엄청 하루가 피로가 다 풀리는 그런 진짜 느낌? 풀려요? 심리적인 거 때문인지 제가 여행 갈 때마다 휴족 시간 그거를 안 쓰면 예. 다음 여행에 지장이 있을 만큼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온몸에 혈액 순환이 활활 돋는 느낌? 그 참 그 써본 사람만 알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거를 또 재밌다고 해야 될까? 돈키호테가 지금 올리브영에 있는 일본유의 화장품들은 거의 대체로 돈키호테에서 다 선점해서 먼저 봤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뭔가의 다양한 브랜드가 모아져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편집샵이라고 하는데 예. 그 편집샵의 초안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말 대체적인 상품을 딱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너무 정글 같은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펀 상품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바지는 바지인데 네. 원숭이 엉덩이 같은 그런 거 있죠, 왜? 빨갛게 살갗 보이는 그런 네. 개그맨들이 가끔 입는 네. 그런 반바지를 파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의상들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돈키호테에 있어요. 음. 그 어떤 무대 의상인데 코믹한 무대 의상들 예. 이런 것도 있고 방석인데 엉덩이만 뚫린 방석도 있고 아니 거기 왜 앉아요 그러면? 뚫려 있는데. 글쎄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아, 그거는 좀 치질 환자 중에 좀 상태가 심각한 분들이 쓰는 건가요? 네, 뭔가의 목적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도 있고. 예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꼭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재밌어서 이거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라고 사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 곳이에요. 과자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예. 그래서 그런 재밌는 거를 따와서 돈키호테에 또 영감을 받았다고 하세요. 펀스토어를 낸다고 하는 게. 예예.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 좋아서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해서 내가 쓰려고 사는 것보다는 취미로 사는 게 많아진다는 어떤 트렌드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의 취향이야 아니야라고 그 구분하기보다도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나 한 번은 그냥 재미삼아 써볼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뭐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취미로 자리 잡는 느낌. 나한테 주는 선물도 그건 또 의미 부여가 너무 깊은 느낌이고. 너무 깊어요 그거. 네, 의미가 좀 가볍게 그냥 심심해서 예. 이렇게 사는 느낌. 근데 그만큼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싸니까. 돈키호테가 항상 또 싸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1,000원 정도 지출을 해서 재밌는 걸 쓸어 모으는 느낌? 그런 재미를 주는 게 이제 펀스토어의 어떤 초안 같은 펀의 초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미국의 TJ 뭐라고요? TJ max는 예. 아마존이 그렇게 강세를 하는데도 유일하게 유통사 중에서 남은 게 TJ max래요. 근데 이게 정말 신세계의 어떤 치즈와 많이 닮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TJ max가 내거는 것 중에 하나는 선순환 유통인데 안 팔리는 제품들 있잖아요. 한 3개월 내에 안 팔리는 제품을 다 가격을 덤핑을 시켜서 50% 이하로 다운시켜서 다 그냥 물량을 소진시켜버려요. 재고가 안 남으니까 선순환이 일어나서 물량이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TJ max에는 신제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고 신제품이 나왔는데 반응이 없는 거는 빨리 이거를 창고 처리를 하는 거죠. 아무튼 물건이 들어왔는데 3개월 내에 안 팔리면 네. 무조건 50%? 네. 분류를 해서 덤핑하는 그 공간이 있대요. 예, 그 예. 공간에서 빨리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재미는 돈키호테에서 찾고 유통은 또 TJ max에서 어느 정도 또 초안을 가져온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TJ max 자체가 유통에 대해서 굉장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온라인 쇼핑을 해도 직접 사는 거를 더 재밌어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TJ max의 어떤 생각들인데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유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유통을 가지고 와서 펀스토어가 나타날 건데 어떤 펀스토어가 나타날지 정말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추구하는 펀스토어가 일본의 돈키호테랑 TJ 맥스를 합쳐놓은 모델이란 얘기신 건가요? 일단 기사화된 기사 브리핑을 하자면 예. 기사화된 거기에서는 돈키호테와 TJ 맥스를 착안을 해서 한국에도 그런 관광 명소가 되고 있으니까 일본에 가면은 꼭 돈키호테를 가야 돼, 미국에 가려면 TJ 맥스를 가야 돼 하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에도 어떤 대표 유통 관광 명소는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예. 펀스토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TJ 맥스와 돈키호테를 뺏긴 거 아니에요, 장점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한국화 시키겠죠. 뭔가 신세계만의 어떤 장점을 접목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노브랜드로 음. 뭔가 장점을 강점을 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PB. 네, 예. 같은 우유가 있더라도 노브랜드의 우유는 더 싸고 그런 게 있잖아요.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최적의 소재와 이런 제조 방법을 최저의 가격대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노브랜드로 공급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노브랜드 상품으로 뭔가 펀스토어의 장점도 살리면서 재미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펀스토어를 출격하겠다라고 한 게 지난달 20일이었거든요. 네. 이 기사화를 시킨 게 예. 그래서 재미와 독창성을 가미한 펀스토어를 준비하고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소품들과 각종 잡화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만 알려진 상태여서 언제 이게 출격을 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그렇게 재밌는 거 베끼기 위해서 정용진 아저씨가 이렇게 매일 해외 출장을 다니는군요. 요즘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와요. 그죠? PK마트가 미국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PK마트를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예. 예. 스타필드에 PK마트가 있는데 일반 백화점 식품관 같은 음.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많이 모아놓은 마트인데 나름의 또 신세계만의 MD로 갖춰진 마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마트와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만든 PK마트인데 근데 그게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이제 미국 출장을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네. 그냥 기존의 마트에다가 네. 먹을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조리하는 거를 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밖에 차별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굳이 그거를 미국에 론칭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도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은 뭔가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이만한 제품으로 우리도 뭔가를 나갈 수 있어 라는 어떤 선전포고 같은 느낌? 굳이 미국에서 어떤 큰 수익을 벌어들이겠다기보다는 예. 예.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추구하는 펀 쇼핑이랑 셀러문의 노한나 대표님이 추구하는 펀 쇼핑이랑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그 묘하게 맞닿아 있으면서 맞닿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느낌인데 이마트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유통사예요. 그래서 제품을 빠르게 전달한다가 있어요. 가격이 낮고 제품을 빠르게. 근데 조금은 재밌어야 돼. 그리고 상품에 컨텐츠가 있어야 돼 라는 맥락이 있고 제품을 빠르게 전달을 한다가 유통사의 어떤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맥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닿아 있는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쇼핑하는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취향을 찾게 되고 재미로서 쇼핑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것만 사지 않고 그리고 습관처럼 생필품도 되게 재미 요소로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게 생기니까 이런 쇼핑 트렌드는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유통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아하. 그래서 가격을 합리적이게
빠르게 전달한다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 저희의 이제 맥락인데, 가격을 합리적이게라기보다는 컨슈머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 있어요. 예. 그래서 가격을 합리적이게 하려면 이마트가 노브랜드로 가듯이 제조사를 찾아서 다량으로 가져와 버리면 가격은 낮춰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다량으로 가져와서 그 마진의 폭을 유통사가 가져간다면, 저희는 그 마진의 폭을 각각 개인에게 줘서 각각 개인이 컨슈머이자 이제 돈을 버는 셀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진을 회사가 먹지 않고 유통사가 먹지 않고 각각의 개인이 다 가져가게끔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마진을 가져가려면 취향이 맞는 사람한테 많이 팔아야 되니까 또 고객을 찾는 재미를 주는 게, 그게 또 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물건을 내가 볼펜을 하나 샀는데 팔았어. 근데 1,000원을 남겼어. 이게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가치는 나만 아는 물건이에요. 볼펜이 나무로 된 볼펜인데 이 나무가 어느 나라에 무슨 숲에서 나온 나무래. 근데 이거 원래 내가 이거를 정말 재밌게 쓰고 있었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팔면 그 희열감이 단돈 1,000원을 남기는 그 이상의 몇 배의 희열감을 주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재미로 사지만 파는 사람도 재미로 파는 거예요. 돈이 남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준섭 대표님이 미국 텍사스 출장을 앞두고 네. 나사에 가면 참 재밌는 관광이 될 것 같다 네네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나사 안에 기념품 샵이 있는데 뭐 점퍼라든지 필기 도구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유용할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며칠 뒤에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나사 로고가 박힌 옷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셨어요. 세상에. 네, 그런 거요. 그런 취향이 맞다음. 그러니까 근데 이쁘진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왜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사의 물품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 PD님도 제안을 하나 했었어요. 나사한테. 아, 나사한테? 나사도 좀 팔아라. 네, 정말 재밌는 제안이네요. 그래서 나사가 그랬다는 후문이 있죠. 너트랑 같이 껴주면 팔아줄게. 네, 그런 것처럼 취향과 취향이 맞닿을 때 더 희열감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가 그냥 단순한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 상품이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싸게 줄게 라고 다량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남이 알아줄 때 그 재미가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자꾸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거 하나 사주는 그 재미가 또 커요. 아무튼 이렇게 차별화가 많이 되니까 혹시 정영진 회장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니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부족하네, 셀러문이를 한번 제휴하자,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게 M&A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아, M&A를 하시겠다고요? 신세계를? 아, 거꾸로. 아, 정말 어마무시하다. 예. 거꾸로면 A&M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네. 아하.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가치적 맥락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통사랑 싸워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신세계가 펀스토어를 내겠다라는 그 출두의 선언으로 뭔가 유통사를 대비시켜서 얘기했지만, 항상 우리가 물건을 사는 데는 유통사에 익숙해요. 그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가 익숙할 거고, 그리고 생필품을 또 구매하는 데는 쿠팡이 익숙할 거고, 뭐 위메프 같은 곳이 익숙할 거고, 전부 다 유통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니까, 제가 처음에 셀러문을 착안을 했을 때 왜 새 제품을 왜 꼭 회사에서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누구나 새 제품 이렇게 서로 살 수 있지 않아? 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의 흐름을 좀 해체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신세계가 PK로 미국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미국 진출할 때 한번 같이 나가자. 이러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그죠? 제 얘기를 들어줄까요? 얘기해보고 싶네요. 네, 들어주겠죠. 뭔가를 굉장히 쇼핑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구매하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똑똑한 컨슈머가 되려면 구매 어디가 더 쌀까? 어떤 제품이 더 품질이 좋을까? 이렇게 해서 구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왜 이걸 팔고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사면 진짜 똑똑한 컨슈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노브랜드가 나왔을 때 왜 이게 나올까? 라거나 요즘 다 편의점이 이마트 24로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사실 전 세계 그 과자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런 취향이 정말 셀러문과 맞닿아 있긴 해요. 그러면은 왜 이게 들어왔을까? 왜 이렇게 해외 과자가 들어오게 될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맛있게 이렇게 구매를 하면 그게 훨씬 더 재밌는 쇼핑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뺏긴 것 같은데. 동네마다 세계 수입 과자점 네, 이거 네. 다 있잖아요. 맞아요. 이 장사가 의외로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뺏긴 것 같은데. 누구를 뺏겨요? 아니 신세계 이마트 24가 아,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지하철역 역내에서도 세계 과자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거기를 보고 뺏겼나? 뭐 결국 다 뺏긴 거구만. 어떻게 보면 뺏긴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좋은 품질이나 맛있는 거나 이런 게 한국 안에서만 답답함을 느끼고 그만큼 세계의 물품이 니즈가 커졌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태리 제 브랜드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요리하는 여성 얼굴 딱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마크가 있어요. 네. 그 과자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럼 그 이름 알아서 네. 셀러문에서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되게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유통사가 돈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돈을 먹고 나는 또 합리적인 가격에 그걸 먹을 수 있으니 아주 좋은 건데 그죠? 네. 셀러문을 많이 알려야겠네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에 빠지죠. 네. 이 가격이 싸긴 싼데 네. 막 1,000원, 2,000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고급 제과점에서 먹으려면 거의 10,000원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가격인데 얘는 배로 왔을까? 비행기로 왔을까? 싼 거니까 배로 왔을 텐데 그러면 한 달은 좋게 걸렸을 텐데 이 유통기한은 믿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오는 여행자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죠. 그렇죠. 네. 언제나 아침은 숙지님 너무나 고맙게도 셀러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사오신 것 중에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거기에 메모가 있었다고 그래서 메모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메모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네. 도대체 어떤 실수인가? 노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프레이 제품이었는데 기내에 반입이 되는 스프레이 용량이 있었어요. 네. 예. 그 용량의 기준을 조금 오버하셔서 그거를 아무래도 이제 공항에서 못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판매를 원래는 해서 금액까지 받았는데 예. 이제 판매를 못 하게 되신 거죠. 그 물건도 그냥 뺏기는 건가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뺏기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는 뺏기셨으면 너무 아깝다.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예. 굉장히 많이 데이터를 축적을 해놔야 된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 사오셨으니까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메리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고객이 구매를 했는데 이걸 못 사다 주면 어쩌지라고 여행자 셀러들은 고민을 하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결제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떡하지? 번거로울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흔하디 흔할 만큼 일어나는 일이 취소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만약에 구매를 다 받았는데 그게 또 취소가 되었다, 못 사오게 되었다 그러면은 관리자한테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자동 취소를 해드려요. 근데 취소가 정말 쉽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CS 팀이 그리고 취소를 해드리는 게 어려운 번거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냥 상품을 마구마구 올리셔서 예. 마구마구 취소되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꼼꼼하신 분이나 좀 이러신 분은 자기가 꼭 팔아야 될 것만 올리세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또 많이 판매는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마구마구 올려서 해야 그 중에 하나가 아다리가 걸려가지고
마구마구 또 팔리거든요. 그래서 치소를 걱정하지 않고 여행자 셀러님들은 치소를 걱정하지 않고 마구마구 올렸다가 못 구할 것 같으면 못 구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 취소를 해버리면 되니까 좀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으니 자유롭게 쓰셨으면 예.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고객의 욕바지는 네. 셀러문에서 그렇죠. 해준다.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오랜만에 필드 용어 나왔어요. 아다리. 저도 모르게 그만. 네. 그러네요. 저도 모르게 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행을 가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구매하면서 고마움과 미안함을 같이 가지고 구매를 하세요. 저희 셀러문 고객들을 보니까. 그래서 구해다 주면 구해다 줘서 고맙고 못 구해다 주면 괜히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항상 날리세요. 고객분들이 보면 그 마음에 더 큰 기쁨으로 이 상품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물건을 구해다 주시는 분들도 너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해 주시고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사 왔는데 크게 뭐 자기가 이걸 못 하겠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 다 맡기면 저희가 위탁 판매를 해드리니까 지금 그 언제나 아침 숙취님도 조금의 남은 물건을 저희 회사에 위탁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좋은 상품도 더 퀄리티 있는 상품의 사진으로도 바꿔드리고 예. 지금 셀러문에 있는 암스테르담 시티컵이 이제 숙취님이 사오신 거예요. 전 세계 스타벅스 컵 모여라 그거의 첫 번째 사진으로 있는데 그걸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 암스테르담의 어떤 느낌도 들고 아무튼 그렇게 조금 맡겨두시는 것도 있으니까 여행자 셀러가 되실 때 출장 여행을 가시든 그 가족 여행을 가시든 취소 걱정하지 마시고 마구마구 상품을 등록을 해주시고 남은 거는 저희한테 위탁을 하면 끝까지 취향자가 나타나서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마구마구 하라고 하셔도 이게 너무 많아지면 욕 듣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한도가 없어요. 없어요? 리미티드가 없어요. 어허. 그래서 잘하는 셀러 보면 예. 정말 많이 올려요. 왜냐하면 고객은 여러 가지를 봐야 자신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사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해서 여러 개 중에 고르고 싶은데 딱 몇 가지만 올리면 선택 장애가 오거든요. 선택을 못하니까 근데 잘하는 셀러를 보면 마구마구 올려서 선택을 하게 해서 판매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마구마구 올리는 게 서로 간에 다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려야겠네요. 예. 감사의 뜻으로 컨디션 한 박스 선물하세요. 그러고 싶다. 근데 제가 셀러문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상품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아. 그게 홋카이도에서 사람 발길로 걸어가야만 살 수 있는 사탕인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선물로 보내드렸어요. 오. 안 그래도 받았다고 메시지가 오셨더라고요. 어허. 근데 너무 훈훈하게 오가지 않나요?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그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이 독일에 쇠비누를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애들 갖다 줬더니 애들이 너무 신기해. 쇠인데 이게 어떻게 비누냐고. 근데 그게 품질이 너무 좋고 네. 지금 아직도 저희 셀러문 앱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세비누가.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쑥 냄새의 그런 거를 다 없애주고 예. 품질이 너무 좋은 거래요. 그렇죠. 저희 와이프가 생선 요리할 때 생선 만진 다음에 네. 그걸로 씻었더니 냄새가 싹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냄새가 사라지는 그거여서 예. 너무 좋다고 품질이 역시 예. 독일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세균은 살아 있는 거군요. 세균? 세균도 사라지겠죠. 설마. 저희는 이렇게 너무나 고마워서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의 이 숙취까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일부의 숙취는 안고 살아가는 게 왜? 인생에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낯설하신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아침은 숙취 이게 너무 와닿아요. 이게 정말 너무 와닿아서 동명상련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 즐거운 느낌. 아하. 네, 직접 뵈신 적은 없죠? 네 직접 뵌 적은 없어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침까지 숙취를. 네. 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나름의 기사성 정보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공부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테니까 셀러문과 그리고 현재 쇼핑 트렌드도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했던 어떤 선전적인 발표였거든요. 일본의 돈키호테는 어떤 데입니까? 그래서 제가 펀스토어가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예. 일본의 돈키호테와 TJ 맥스를 살짝 언급을 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이 펀스토어에 대한 행방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일본 여행을 가보신 분이라면 돈키호테를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네. 저는 가봤는데 네. 재미는 잘 모르겠고 네. 좀 괴상하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좁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을 소개를 할 때 소개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트 가면 왜 이마트 가면 음악이 막 나오잖아요. 그 음악에 발맞춰서 식품 코너에 갔다가 이것도 사게 되고 저것도 사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잘 팔리게 뭔가를 소개하는 물건들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돈키호테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컨셉을 그렇게 잡아 놓았던 거였거든요. 미로 같은 정글의 스토어를 만들겠다가 돈키호테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몰라서 보물찾기 하듯이 상품을 찾아가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대로 길도 좁고 같이 간 사람은 항상 잃어버려요. 돈키호테는 가면. 일부러 그런 거군요. 네, 의도를 한 거죠. 저는 점원들이 게을러서 진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충 네.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키호테가 굉장히 블랙 컴퍼니라고 엄청 아르바이트생들을 막노동시키는데 유명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요? 돈키호테를. 예.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오타쿠적인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아르바이트생도 많대요. 근데 그만큼 신경을 또 안 쓰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돈키호테 쇼핑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항상 관광을 갈 때마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일본에 가면은 중국인들과 한국인들만 돈키호테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정작 없고 없진 않지만 왜냐하면은 블랙 컴퍼니고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가장 싼 합리적인 가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돈키호테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 없는 게 없는 스토어라고 할 만큼 식품에서부터 생활용품, 뭐 가전제품 모든 게 다 쌓여 있는 한 사람이 삶을 사는데 일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퇴근길에 일본인들은 가장 싼 제품을 가장 싼 식품을 사러 가기는 하는 거예요. 상품의 품질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떨어져요. 에? 안 좋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상품의 품질로 봤을 때는 일본의 로프트라고 문구 펜시 이제 편집샵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떨어지고 그리고 의류는 유니클로한테 밀리고 또 이런 식으로 뭐 음식은 또 일본의 어떤 마트에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 물품에서 품질은 항상 밀리는 상황인데 예.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패스트하게 빨리 살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의 소비층도 있지만 아이디어 상품이 너무 많아서 그 한국 관광객들이랑 중국 관광객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무인양품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컨셉이네요. 네, 맞아요. 완전 반대되는 컨셉이 정확한데 그 신세계에서 지금 펀스토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펀에 해당되는 게 돈키호테에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는 사실은 품질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정말 재밌다는 거거든요. 그 재밌는 상품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아이디어 상품도 너무 많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품들도 많고. 뭐가 있죠?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벚꽃주라고 아세요? 벚꽃주라고 술인데 안에 벚꽃이 들어가 있는 핑크빛 술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거를 다른 데서는 구경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이런 거를 여기에서도 팔고. 아니 근데 거예요? 먹으라고 파는 거죠. 예.
근데 술이 재밌나요? 이게 사진으로 보여지면 정말 너무 좋겠다. 예. 재미라기보다 상품으로서 이게 맛있어서 사지도 않고 예. 그냥 예뻐서 사는 그런 느낌? 관상용이에요. 맛있어서 산다기보다는 예쁘고 재밌어서 사는 느낌? 그래도 나 이거 샀어.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런 재밌는 상품들이 조금 많아요. 뭐 책 같은 것도 읽진 않지만 표시 네. 이쁘면 이제 사가지고 찍어놓고 네네. 이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묶음 상품들이 그렇게 많아요. 휴족 시간이나 동전 파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 관광을 가면.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은 저희도 몰라가지고 지금 네. 눈만 껌뻑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셀러문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상품이긴 한데 예. 휴족 시간은 일본이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래 걸으면 다리에 알이 이렇게 차잖아요. 그럼 단단해지잖아요. 예. 근데 휴족 시간을 하면 그 알이 풀어질 만큼 엄청 금방 피로가 풀린다 해서 휴족 시간이라는 파스예요. 뭔지 알겠네요. 발바닥에 뭐 붙이는 거 그게 휴족 시간인가요? 네, 발바닥은 아니지만 발바닥 아니에요? 다리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 기능성인데 굉장히 예쁘기도 하면서 재밌는 상품들. 그 동전 파스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면 엄청 하루가 피로가 다 풀리는 그런 진짜 느낌? 풀려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해외 직구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때려잡으시는 노한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헤어졌었나요? 왜 다시 뵙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네. 뭘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동안은 대구에 있었었는데 예. 서울에 셀러문 사무실을 이제 하나 선점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인사를 드렸어요. 서울로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이란 말이 정말 재밌네요. 기존에도 강남역 쪽에 네네. 거처가 있지 않았어요? 강남역 쪽 투썸 플레이스 카페가 저의 거점이었죠. 그래요? 그랬군요. 카페에서 미팅을 하고 다음 미팅 하실 분이 카페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시고 이러셨었죠. 아니 그러면 입성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안 그래도 셀러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예. 셀러가 되고 싶은데 그냥 직접 얘기를 듣고 싶거나 그리고 저를 한 번은 그래도 만나 뵙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강남역 4번 출구에 나오시면 미왕 빌딩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12층 패스트5에 저를 찾아오시면 이제 1시간 무료 주차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미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사랑과 정의의 이름 불러주세요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래도 저희가 컨택할 방법은 있어야 되니까 예. 셀러문 관리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늘 약속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가 예. 답변을 드리고 미팅 장소를 패스트5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야. 아니 근데 거기가 엄청 비싸다고 전 들었는데. 거기가 오픈 스페이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이 모여 있어요. 위웍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현대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5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패스트5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가격적인 면은요? 가격적인 면이 가장 합리적이었다는 말이겠죠. 얘기 좀 해주세요. 1인실, 2인실, 네. 뭐 4인실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인실은 50만 원이고요. 네. 예. 2인실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되고 와. 그리고 이제 4인실이 170만 원. 근데 이거 가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곱하기 50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만큼 공간 활용도 높고 전층 회의실도 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셀러문을 위해서 제가 오프라인 이벤트를 할 때 한번 초대해서 큰 회의실에서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잠도 잘 수 있나요? 수면실은 따로 없어요. 예. 따로 없는데 가장 큰 장점은 커피랑 맥주가 무제한이라는 거. 아니 커피는 알겠는데 맥주는 왜 공짜로 주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 주는
생명수 같은 느낌? 아니 노 대표님 그렇지 않아도 술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서 거기 선택하신 거죠. 그 오픈 스페이스는 항상 맥주를 주더라고요. 아하. 어떤 맥주예요? 흑맥주도 있고, 그러니까 어. 향이 좋은 맥주도 있고, 예. 약간은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오실 때 좀 싸우시지. 양손 가득 들고 올 걸 그랬어요. 병맥이에요? 호프예요? 호프예요. 어. 호프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따라서 먹을 수 있게.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정보가 있나요? 고비인지 네, 그 하이튼지. 수제 맥주인 것 같은데 항상 맥주를 교체할 때 맥주 이름표를 달아놓긴 하더라고요. 네. 예예. 마치 오늘의 맥주처럼. 음. 근데 제가 오늘 방금 오기 전에도 한 잔 마시고 왔거든요. 네. 어이? 낮술을 하셨어요? 그런 거는 술이 아니니까 커피와 다름이 없으니까. 어이구. 근데 이름을 확인을 못했네요. 맛은 있다 이거죠? 그럼요. 엄청 풍미가 있더라고요. 물 타지 않았고. 물 타지 않은 아주 진한 수제 맥주. 오, 제대로네요. 셀러문에 관련된 미팅을 하러 오시면 예. 제가 꼭 맥주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부터. 네, 대낮부터. 커피도 있고 이제 차도 예.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앞으로 가볍게 미팅 하실 때 자주자주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제 대구에서 서울로 입성하셨는데 네. 입성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국내 유니크 커머스 안착을 하겠다? 커머스 앱으로? 예, 유니크한. 네, 유니크한 커머스 앱으로 시장 점유율을 아주 높이겠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하겠다라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진출도 계획 중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예.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승리가 나온 편 한번 보셨어요? 승리가 누군가요? 빅뱅의 승리. 걔가 요즘 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빅뱅의 승리 씨가 예. 라면집을 차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승리 라면인가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또 저희가 광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근데 그 라면집을 한국에 오픈을 했는데 일본에 한 번쯤 가봤을 텐데 이치랑 라멘이랑 좀 비슷한 컨셉이에요. 글씨를 몰라가지고 들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 라면집에서 어디는 한 번쯤 있을 법한 라면집인데 예. 그거를 한국에 오픈을 하고 중국에도 오픈을 하고 미국에도 오퍼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거 보니까 글로벌 진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그 나라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지점이 나듯이 그냥 서비스를 할 수 있게는 만들면 이게 글로벌 진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좀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예. 이제 다양하게 그냥 어떻게 해외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즘 쇼핑 트렌드 요게 많이 바뀌고 있다. 요거를 짚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러문의 목표가 국내 유니크 커머스 앱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트렌드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예. 하나하나 저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 경제 브리핑인 만큼 쇼핑 브리핑을 쇼핑 트렌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제가 한 번씩 저희 커머스를 볼 때 안 풀릴 때마다 신세계를 가요. 신세계를 간다는 거는 좋은 데를 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신세계 백화점을. 신세계 네.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을 가는데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MD를 잘 해서 디스플레이도 잘 해놓고 하나의 유통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취향이 잘 맞아서 예. 제가 안 풀릴 때는 신세계에 가서 영감을 얻어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롯데는 대충 한다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롯데나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중화에 많이 포커스가 갇혀 있다면 예. 신세계는 굉장히 취향 존중에 어떤 쇼핑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예. 컨텐츠 있는 쇼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그네들만의 테마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재밌다. 요즘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정용진 사장님의 어떤 그 행보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안을 한 게 펀 스토어를 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펀이면 재밌는 거? 네. 뻔뻔한 거 아니고 네네. 펀. 그러니까 재밌는 샵을 낸다. 이마트에 낼 거다. 오프라인 매장에 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 회사 이름도 퍼니펍이거든요. 재밌는. 술을 좋아해서 펍인데. 어쨌든. 예. 네, 펀스토어를 출격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재밌는 샵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돈키호테와 미국에 있는 TJ 맥스 스토어를 착용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샵을 내겠다라고